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 25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요. 자,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네. 이제 일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국에서 먼저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도통신에서 이제 한일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했고요. 어떤 내용인지가 굉장히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일본과 어떤 식으로든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새롭게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 대체로 일본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이제 발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네.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더 좀 유화적인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일정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25분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한일이 좀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서막을 알리는데 충분했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네. 뭐 이 정도면 길었어. 근데 왜 이렇게 또 짧았나? 많은 얘기들을 나누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구체적으로 한일 관계를 앞으로 이제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뭐 통할 리는 없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한일 관계를 좀 정상화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양국의 국익 차원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금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일본도 협상을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와 하다가 네. 일단 협상 중단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와 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날 통화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내용까지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리정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위치에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관계가 굉장히 현안을 놓고는 중요하다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 내용을 교도통신에서 오히려 먼저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차가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만큼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직돼 있거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기대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원칙적으로 절대 일본은 과거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으면 미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또 강경한 또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풀어야 하는 이제 이재명 정부로서는 일단 전화를 하고 서로 이제 뭐 양국이 정상화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단 의미가 있고, 자 트럼프 행정부와 통화하고 난 뒤에 네. 중국이 아니라 일본과 또 먼저 통화를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도 여러 군데 이제 동시에 통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순서로 봤을 때 미국과 먼저 통화를 하고 일본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 동북아 중심 이제 동북아 주변 강대국과 대한민국 새 정부가 어떤 이제 설정을 할 것인가라는 네네. 부분에서 일본과 통화했다는 것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시는 봅니다.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굴종 없는 실용 외교 그리고 원칙 위의 국익 외교를 강조해 왔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이게 구현이 될 거다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이제 시작이죠. 시동을 걸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시진핑 또 주석과 통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이제 이런 것이고 뭐 러시아 쪽까지 지금 바로 통한다는 것은 아마 양쪽 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어서 안 될 것이고 어찌됐든 한미일 그 체제 안에서 이재명 정부가 매우 균형감 있게 전체적인 이제 외교와 관련된 부분도 추진하지만 또 중국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일의 틀 안에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미일의 틀 안에서 일본과도 통화를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양국이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공동 대응을 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또 미국 쪽에서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용을 앞세운 국익 외교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저는 표준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에서 신뢰가 구축이 되려면은 사죄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화해가 되고 앞으로의 어떤 국익을 위한 외교의 통로가 이제 자리를 잡을 텐데 우리랑 일본이랑 해결돼야 되는 국가적 문제들이 많잖아요, 대표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를 뭘 정할 것이냐는 것인데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전면에 앞세워서 한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네. 과연 지혜로운 접근이냐, 아니면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유지를 하되,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서 양국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네. 그리고 문화 교류를 좀 다양하게 함으로써 뭔가 국민들 간에 좀 친밀도를 높이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역량이 늘어나고 또 오가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지금 바로 들고 나온다는 것은 한일 관계 깨자는 것으로 저쪽에서는 볼 것이고, 네. 우리는 절박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면 이것 좀 미뤄놓고 원칙은 유지하되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걸로 이제 본다면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하고 과거 문제는 차근차근 정리하는 수순을 취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시대를 열겠다였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외교, 책임 있는 자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정당성, 뭐 국제 전략의 균형 맞추는 그 정교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게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은 자,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정면 충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준수하되 네. 지금은 뭔가 양쪽에서 이익을 볼 만한 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바람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100% 대 0%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다수 네. 국민은 실용주의 외교 노선에 맞게 일단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쪽으로 저는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정의화 대표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한일 관계가 동북아 안보 그리고 첨단 산업 공급망 마련, 기후위기 대응해야 되고 북한 문제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갇혀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열릴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 같고, 이번 정상 통화는 단순한 뭐 예의상 통화가 아니라 25분 안에 그 안에 모든 뭐 농축된 엑기스 담아서 실질적으로 뭐 냉소적 단절의 시대를 넘어서 협력의 여지를 복원하는 첫 시작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지금 매우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하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네. 트럼프 행정부와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 외교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매우 크고요. 네.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도 있고, 또 지금 뭐 참모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뭐 확인되는 바이고요. 이런 면에서 자, 대통령 취임을 며칠 날 했습니까? 6월 4일 했습니다. 네. 오늘이 6월 9일이에요. 아직 일주일이 안 됐어요. 닷새가 지났는데요. 닷새가 지났는데, 자, 미국 대통령 통화했어요. 일본 총리와 통화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내 주요 현안, 오늘 그 비상경제대책회의 TF팀 2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 챙기고 있다고요. 네. 하도 바빠서 자, 대변인이나 또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발표하기 어려우니까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금 현재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국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일단 물가 문제도 있고 지금 살림살이 문제 이거 해결 안 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각자 일이 많은 상황이지만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그 국정을 안정화 기조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